이게 뭐냐면 전류의 자기작용이야. 전류의 자기작용. 전기가 통하면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져. 그건데 그걸 하기 전에 자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자석에 대해서. 자석은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듯이 N극과 S극을 가지는 돌덩어리야. N극과 S극을 가지는 돌덩어리인데 당연히 N극을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하지만 문제를 풀 때 문제는 흑백이기 때문에 뭐 빨간 거 보고 찾는 게 아니라 써 있는 거 보고 찾아주면 되는데 자석은 자기력을 가지는 돌멩이야. 자석의 힘을 가지고 있는 돌멩이인데 이 자기력이라고 하는 게 양극에서 세거든. 그래서 철가루 같은 거를 뿌려보면 철가루들이 이 양극에 엄청나게 많이 몰리고 이런 데는 별로 안 몰려요. 그래서 자석의 힘이 양극에서 세구나. 그리고 이 자석의 힘에 영향을 주는 여러 자기력의 선들을 자기력선이라고 하고 그 자기력선의 방향을 과학자들이 약속을 했어. 자기력선의 방향. 자기력선의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에요. 자기장 방향. 그럼 자기장은 또 뭐냐? 운동장, 운동하는 공간. 자기장, 자기력이 영향 미치는 공간. 자기장 내로 들어왔다. 그럼 자석의 힘을 받는 거야. 그럼 이 자기장의 방향은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N극에서 S극이야는 많이들 알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나와서까지 추가를 해줘야 돼요. 요거를 놓치면 틀립니다. 요거를 놓치면 자기장 방향은 N에서 S로만 끝내면 안 되고 나와서까지 자기장은 N에서 S 삐 N에서 나와서 S로 나와서 이거 중요해. 나와서 자기장 방향은 N에서 S로 이러면 안 되고 나와서야 나와서. 자 그러면 이제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에요. N에서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철가루들 뿌리면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제 배치가 되는 것인데 우리 눈에는 이게 안 보이잖아. 이게 자기장 방향이 안 보여. 이걸 보고 싶은데 안 보여. 그래서 이 자기장 방향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나침반을 이용하면 돼.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그게 자기장 방향이야. 그래서 나침반을 이제 여기다가 딱 하고 놔뒀어. 그럼 N극이 어딜 가리키냐? 오른쪽을 가리키게 돼. 오른쪽을.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야. 그리고 어떤 이런 공간적인 걸 좀 쉽게 판단하기 위해서 손도 사용해. 손. 그래서 손가락 방향도 자기장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 손가락 방향도. 손가락 방향. 그래서 손가락으로 자기장 방향 어느 쪽이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기본적인 자석의 얘기가 되는데 잘 보십시오. 자석을 한번 이제 잘라봤어. 여기가 N이고요. 여기가 S예요. 여기 한번 딱 하고 잘랐어. 그럼 절반으로 쪼개면 이렇게 쪼개져. 그럼 여기가 N인데 그럼 여기는 뭐냐? 자동으로 다시 S로 바뀌어. 여기가 바뀌어. 다시 반으로 잘라. 그러면 여기 N인데 이쪽은 다시 또 S로 바뀌어. 자석은 영원히 쌍극으로 존재해. N극만 있거나 S극만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자기 홀극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 자기 홀극은 존재하지 않아. 아무도 본 적이 없어. 상상은 해봤어. 근데 없어. 저 지구가 끝에 가면 자기 홀극 얘기 나오거든? 근데 그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은 자석은 항상 N극과 S극이 짝을 이룬다. 그럼 무조건 맞는 거야. 홀극 없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잘 봐. 여기서 이제 재미난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르면 계속 반으로 잘리면서 NS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상콤하게 자석이 있는데,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에요. 이 가운데를 이렇게 동그랗게 파버렸어. 자석을 동그랗게 파버렸어. 그럼 여기가 이제 구멍이 뚫렸어. 여기 구멍 뚫렸는데, 여기에다가 나침반을 쏙 집어넣어 보는 거야. 이렇게 나침반을 쏙 집어넣었어. 그럼 나침반의 N극이 과연 어딜 가리킬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나침반 어딜 가리킬까요? 색칠된 게 N극이야. 요게 1번. 요게 2번. 자, 보고 있는 사람도 자, 생각해 보세요. 1번, 2번. 빨리 생각해 봐. 생각해.
자석이 있는데 가운데를 파버렸어. 그 다음에 여기다 나침반을 쏙 집어넣을 건데 n극 방향이 왼쪽이 되냐 오른쪽이 되냐,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 계속 돌아간다. 자, 오랜만에 컴팩트가 이제 형규가 대표로 얘기를 할 거야. 생각해두고 있어. 1번 왼쪽, 2번 오른쪽, 3번 위, 4번 뱅글뱅글 계속 돌아간다. 생각했어? 1번. 자, 1번 한 표. 현규 1번. 헉! 뱅글뱅글 돌아간다? 누가 봐도 아닌다. 그냥 재미로 집어넣은 거 4번. 그냥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아, 이게 동그라니까 뭔가 돌아간다 생각했나? 몇 번? 1번. 3번? 3번? 아무도 안 간 길을 개척. 사실 3, 4는 무조건 틀린 건데. 3, 4는 무조건 틀린 거고, 1번 아니면 2번인데, 잘 봐. 힌트가 이미 있어. 자석은 자를 때마다 계속 NS가 된다 그랬잖아. 여기 가운데 파버렸으니까, 이게 잘린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S가 되고, 여기가 N이 되는 거야. 잘랐으니까. 그러면, 나침반의 N극은 S극 쪽을 향할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아까 자기장은 N에서 나온다 그랬잖아. 잘 보세요. N에서 나왔지. 나왔어. 이렇게 나와서 들어가면 이 속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기력선은 한쪽 방향으로 계속 뱅글뱅글 돌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있어. 잘 봐.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감아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감아버렸어요. 이렇게 감았어. 슝 하고 이렇게 감아버렸어. 감아서 이렇게 이제 동그란 부분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림이 조금 그러네. 자, 이렇게 감을게. 자, 이것도 이제 많이 낚이는 부분인데, 자기력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대. 이게 자기력선이래.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예요. 어디가 N극일까? 노란색이 자기력선이야. 이게 자기력선이야. 자기력선이 딱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있거든. A와 B 중 어디가 N극일까? 어디가 N극일까? 대표로 한 병만 말해 그냥. A와 B 중 어디가 N극일까? 확률은 50%. 어디가 N극일까? 틀리든 맞든 곧 답을 알게 돼. 그리고 이제 영원히 안 틀리게 돼요. 어디가 N극? 어디가 N극? A, B 중에 어디가 N극? 어디가 N극? 봐봐. 틀려도 되니까 생각을 말해봐. 어디가 N극? A? 라고 하기 쉬워. 잘 틀렸어. 라고 하기 쉬워. 여기를 N으로 하기가 쉬워. 왜냐? 자기장은 N에서 S잖아. 근데 여기서 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NS 같단 말이지.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아까 내가 나와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나와서가 포인트야. 나와서가. 어떤 공간을 빠져 나오고 있어 지금 이게 나온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거는 여기가 N이네. 여기가 S고. 그러니까 단순히 야, 자기력선은 N에서 S로 이렇게만 기억하면 안 돼. 나와서를 기억해야 이제 이런 애를 잡을 수가 있어. 나와서를. 그럼 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링이 있는데 자기력선이 이렇게 되고 있대. 자기력선이. 자, A 부분, B 부분. 어디가 N극이겠어? 이제 한 거니까 맞춰야지. 자기력선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A, B 중에 어디가 N극이겠어? 아이 정말 야 어디가 N극이겠어? 이걸 뛰어넘어야 돼.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논리잖아 지금. 나와서 N극, 나와서 N극. 나오는 곳을 찾으면 되지. 나오는 곳. 들어가는 곳 말고 나오는 곳. A, B 어디가 N극이에요? A?
A가 N극이지. A가 N극이지.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 이게 전부야. N에서 나와서 S로. 그러면 나오는 케이스가 아닐 때는 우리가 흔히 아는 N에서 S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공간을 빠져나올 때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쉬운 거야. 이렇게 자기력선이 가고 있어. 여기가 X고 여기가 Y야. 어디가 N이니? 이러면 그때는 그냥 여기가 N이야. 근데 뭘 조심해야 되냐? 어떤 공간을 빠져나오는 그림이 나올 때는 나오는 쪽이 N극이라고. 자, 이제 안 틀릴 것 같은데 이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자기력선이 이렇게 돼 있대. 어디가 N극이야? 어디? 그렇지. B가 N극이지.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 풀 때 뭘 해주면 되냐? 좀 더 확장시켜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 보인단 말이지. 아, 나와서 들어가는구나. 근데 여기만 보면 착각하기 쉽단 말이지. 이게 첫 번째로 잡아야 돼.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제 마스터 했어, 이거는. 이렇게 감아놨어. 이렇게 감아놨어. 이렇게 감아놨는데, 자기력선이 이렇게 됐대. 끝났다, 이제. X, Y. 어디가 N극이야? X가. 이걸 표현을 해주면 돼. 이렇게. 끝났죠? 자기력선은 나와서가 포인트야. 나와서. 이런 거는 너무 쉽잖아. 오케이. 이게 엄청 중요해. 계속 낚시에 당한다면 별표 5개야. N에서 나와서 S로. N에서 나와서 S로. 자, 그럼 이제 자기력선 준비는 됐고, 자석 주변에서 이렇게 자기력이 있는 건 당연한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 근처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놀랬다 이거지. 뭐야, 전기랑 자기장이 따로 노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한 세트였구나.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를 알아내면서, 이게 전자기파구나. 전기랑 자기는 한 세트였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늘 같이 다니는 애였어.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게 돼. 첫 번째, 직선도선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직선도선은 이렇게 돼서 전류가 직선 위에 흐르는 거야. 위로 흐르든 아래로 흐르든 왼쪽으로 흐르든 오른쪽으로 흐르든. 근데 직선도선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이 도선 자체가 자석화 되는 거야. 자석화. 그래서 지가 자석인 줄 알아. 그래서 이제 주변에다가 자기장을 만들어. 그래서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요. 근데 자기장이 생긴다는 얘기는 자기장은 자기력선, 특정 방향을 가지니까 N에서 나와서 S로 어떤 방향성을 띠게 되는데, 이거를 오른손을 가지고 해보니까 딱 맞아떨어져서 이걸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고, 오른손 엄지척에다가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오른손을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엄지가 전류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야. 자기장 방향 뭐냐? N에서 나와서 S로. 자, 그럼 이제 요거에 맞춰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직선도선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어. 그럼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오른손 써서 찾는 거야.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럼 자기장은 이렇게 감아주면 돼.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감아주면 돼.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장 모습이야. 직선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은 이렇게 만들어져. 그리고 얘 자체가 자석이 되는 거야. 얘 자체가. 그럼 당연히 이 자석에서 멀어질수록 자기장 세기는 약해지는 거야. 가까워야 셀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직선도선의 자기장은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직선도선의 자기장은 거리에 반비례, 전류에 비례. 자, 그럼 여기서 또 많이 낚이는 거 한번 볼게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지점 세 군데가 있어.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 여기 거리는 다 R이야. 당연한 거, A, B, C 중에 자기장 세기는 어디가 제일 세겠어? 빨리 얘기해. A가 세지, 가까우니까. 어디가 제일 약하겠어? C가 제일 약하지. 근데 A랑 B랑 C는 거리의 반비례란 말이지.
근데 거리가 지금 몇 대 몇 대 몇이냐면 1대 2대 3이에요. 그러면 자기장 세기는 몇 대 몇 대 몇이냐 이랬을 때 이거 100% 낚이니까 그냥 내가 해줄게. 3대 2대 1이 아니라고. 그죠? 3대 2대 1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지. 거리의 반비례라 그랬으니까 1분의 2분의 3분의 이렇게 되니까 6대 3대 2지. 6대 3대 2. 그러니까 뭘 조심해야 되냐면 직선도선이 있고 거리가 예를 들어 뿅뿅 해가지고 R이고 여기가 X고 여기가 Y면 자기장 세기 몇 대 몇이냐 그러면 2대 1이야. 둘의 관계는 반비례 뒤집으면 되니까 1대 3인데 반비례래. 그럼 3대 1. 2대 3인데 반비례래. 3대 2야. 근데 세 개면 1대 2대 3, 3대 2대 1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마. 알았지? 제일 많이 하는 실수야. 제일 멍청한 실수야. 이거 하면 안 돼. 두 개는 그냥 뒤집으면 되는데 세 개는 역수치해야지. 근데 만약에 역수치하기가 귀찮아. 역수치하기 귀찮으면 어떡하죠? 이렇게 해야지. 1대 2대 3인데 두 개끼리는 뒤집어도 되니까 요렇게만 비교하면 3대 2지. 그 다음에 요렇게만 비교하면 2대 1이 나와야 돼. 그러면 3이 1이 되면 돼. 그럼 3배 해주면 되니까 6대 3대 2가 되는 거지. 요렇게는 해도 돼. 직선도선 자기장 공식은 거리 전류에 이제 비례하는데 요거를 이제 알았다고 치면 주변에 이제 나침반을 놨을 때 방향을 찾아볼 수가 있어. 요렇게 해서 직선도선이 있는데 요번엔 전류 아래쪽으로 온다고 치고 주변에 자기장 만들어지는 거 생각하면서 나침반을 여기다 놨을 때 여기다 놨을 때 뒤에다 놨을 때 앞에다 놨을 때 어떤 모습 될까를 상상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전류 흐르는 방향 맞추고 자기장 감아주면 돼. 그럼 자기장 감아주면 자기장은 이쪽은 이렇게 자기장 이쪽 자기장 이쪽이고 자기장 이쪽이야. 자기장 방향 이퀄 나침반 N극 방향이라 그랬으니까 N극이 이렇게 되면 돼. N극이 이렇게 되면 되고 N극이 이렇게 되면 되고 N극이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조심할 게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흐른다. 주변에 자기장 나타내세요 이랬을 때 자기장, 자기력선으로 만약에 이렇게 나타냈어. 자, 이렇게 자기력선 나타내면 이거 틀린 거예요. 틀린 건 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왜 틀렸냐? 직선도선의 자기장식은 거리의 반비례, 전류의 비례라고 그랬는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약해져. 그러면 자기력선의 간격이 넓어져야 돼. 자기력선이 밀집되어 있을 때 자기력이 센 거라서. 그러니까 이걸 맞는 그림으로 바꾸면 전류가 흐를 때 자기력선은 여기는 촘촘하게 여기서부터는 넓어지게 그려져야 돼. 그래서 요게 맞는 거야. 됐나요? 됐어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직선도선이 있는데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대. 그래서 이게 도선 A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도선 B를 이제 90도로 같이 놔둬놨어. 이게 B야. 자, 이렇게 해서 거리가 2R 떨어진 어느 지점이고, 이렇게 해서 거리가 R 떨어진 지점인데, 자, 여기에서 합성 자기장이 빵이래.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합성 자기장이 빵.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냐면, B의 전류 방향 알아낼 수가 있고, 플러스 X쪽이냐, 마이너스 X쪽이냐 알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B의 전류의 세기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선도선에서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야. 문제풀이에. 자, 여기서 이제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좀 외워도 됩니다. 전류든 자기장이든 간에 들어가는 방향은 X로 나타내. 들어가는 것. 나오는 방향은 동그라미로 나타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나오면. 그러니까 너네가 스스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해서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나오는데 이렇게 나타내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연습을 해줘야 돼. 매번 문제를 볼 때마다 들어가는 건 X야. 이런 거 기억하면 안 되고 그냥 미리 준비해 놓으면 돼. 그냥 외우면 되는데 유래는 이렇게 돼. 유래. 화살을 쐈을 때 화살을 쏜 사람 입장에선 여길 쳐다보니까 X로 보여. 들어가면 X로 보여.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여. 그래서 이게 나온다의 뜻이고 이게 들어간다의 뜻이야.
전류든 자기장이든 힘이든 앞으로 들어간다 나간다는 제로 나타낼 거니까 알아두시면 돼.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자, 그럼 이제 A부터 볼게. A에 전류가 흐른대요. 전류가 흐르는데 감아주면 이렇게 되니까 A 때문에는 여기 들어가는 방향이고 여기가 나오는 방향이야. 근데 합성 자기장이 빵이래. 그럼 B는 여기다가 나오는 걸 만들어야 돼. 그럼 B가 여기다가 나오는 걸 만든다는 얘기는 여기는 들어가는 걸 만드는 거니까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면 안 맞지.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야 맞지. 그래서 전류가 일로 흐른다라는 것을 찾았고, 그래서 전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 자기장 세기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거리가 2R 떨어져 있는 데다가 만든 게 BA고 얘는 R 떨어진 데다가 만든 게 BB인데 그게 똑같아 지금. 직선도선의 자기장 공식은 거리의 반비례 전류의 비례인데 거리가 2대1이야. 그러면 전류도 2대1이어야 되지. 그래야 먼 거리 상쇄하고 0으로 만들지. 따라서 B의 전류 세기는 얼마냐? 2분의 I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면 직선도선이 여러 개가 포개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여기는 얼마고 여기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지게 돼. 그러면 식 써서 문제를 풀거나 이래야 될 수도 있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직선도선을 이렇게 무한히 일자로 연결한 다음에 바깥 부분을 따지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거리가 R이야. 그리고 여기 거리가 이제 R인데 여기에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르고 있대. IA로. 그리고 여기는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는데 지금 요 점에서 합성자기장이 빵이래. 자, 그럼 이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뭔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요 지점 같은 경우는 A가 만든 거는 2R 떨어져 있는데 IA에 대한 자기장을 만든 거야. 근데 얘는 겨우 R밖에 안 떨어져 있어. R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만든 게 둘이 똑같아야 돼. 그럼 요 IA보다 얘가 자기장이 절반으로 약해야 되지. 자, 얘를 2I라고 잡으면 얘가 이제 I가 되는 거지. 그래서 거리가 2R분의 2I 1이 되면 얘는 R분의 I 해가지고 1이 될 테니까. 그래서 여기 합성자기장이 0인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바깥쪽으로 더 가면 어떻게 되냐.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 일단 전류 방향 좀 잡으면 전류 이렇게 흐르니까 들어가지. 그래서 얘는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근데 여기가 0이래.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나오는 거, 여기 들어가는 거 만들어야 돼. 그럼 전류 감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흐르는 거야. 야, 나만 할 줄 알면 안 돼. 너네가 할 줄 알아야 돼. 알았지? 이거 하면서 자꾸 손으로 생각하면서 멍 때리면서 보면 안 되고 너네가 손 사용하면서 계속 확인해야 돼. 알겠지? 나만 할 줄 알면 안 돼. 너네가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그지들아. 전류 방향 같이 손으로 해보면서 확인하란 말이야. 아,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아,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이거 확인해야지. 구경만 하면 안 되고, 친구들, 이거 손 쓰는 거야. 전체적으로 지금 관람하고 있어. 지금 관람하는 시간이 아니고 액티비티야. 참여를 하는 거야, 이 탱굴들아. 손을 이용해서. 오른손 하는 거야. 왼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실제 문제 풀 때 손 쓰는 거야. 문제 풀 때.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라고. 과하지만 않으면 돼. 근데 손 안 쓰면서 막 머릿속으로 하면 안 돼, 여기는. 그럼 머리로 하는 건 언제 하는 거냐? 거의 없어. 계속 손으로 하는 거야. 다 손으로 풀어야 돼, 손으로. 알겠지? 응? 관람하지 말고 액티비티 참여를 하라고. 참여를. 너네가 손을 감으면서. 그럼 모르는 거 물어보고. 자, 여기 전류 이렇게 흐르니까 이렇게 감아야 돼. 들어가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방향 찾았어요. 잘 생각해봐. 이런 데는 어떻게 될까? 이런 데는. 저런 데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잘 보세요. 요만큼 X만큼 더 갔어. 그럼 X만큼 더 간 요 지점에서 A가 만드는 자기장하고 B가 만드는 자기장을 한번 나타내보면 A가 만드는 자기장은 거리가 얼마냐? 2R 더하기 X분의 전류는 2I인데 요게 A가 만든 거니까 들어가는 방향이야. 들어가는 방향. B가 만든 거는 R 더하기 X분의 I가 되는데 요게 나오는 방향이야. 누가 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합성자기장이 빵이 될 때는 거리분의 전류값이 똑같았는데 얘는 R 더하기 X야. 여기 2I니까 요거보다 2배지. 그럼 얘 2배가 되려면 2R 더하기 2X인데 여기가 2R이고 요게 2X가 아니야. 누가 더 큰 거예요? 얘가 더 큰 거지. A가 더 큰 거지. 어딘가가 빵이 됐는데 멀리 갈수록 더 멀리 있는 애가 크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면 이렇게 돼 있고 얘가 A고 얘가 B인데 여기가 0이래. 그럼 나머지 이 구간에서는 누구의 자기장이 더 세냐 이러면 왠지 느낌상 가까이 있는 애가 더 셀 것 같은데 얘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왜냐? 최초 요거리 R은 고정인데 여기서 쭉 가면 똑같은 X만큼 바뀌면서 이 R에 대해서 이 R에 대한 X의 2배 거리가 안 나온단 말이지. 수학적으로 안 나온다고, 수학적으로. 2R 고정, R 고정인데 요 바뀌는 X가 똑같아. 2R 더하기 2X가 아니고 2R 더하기 계속 X란 말이지. 이 R 더하기 X고. 1대2 여기는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가 같은 값으로 변해. 그러니까 저 무한히 멀리 갔을 때 자기장 세기는 얘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원리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얘가 C고 얘가 D인데 여기가 0이고 쭉 갔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러면 이 C의 전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야. 0인 곳에서 먼 곳은 누구 영향 받냐면 C 영향을 받아. 근데 여기가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C가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야. 그래야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되니까. 그럼 자동으로 얘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직선도선 자기장 공식 B는 R분의 I다라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확장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물리에서 조금 어려운 파트야. 식만 보면 얘가 전부인데 이 식에서 변형될 수 있는 이론이 여러 개가 있어. 그리고 좀 약간 좀 변태스러운 문제는 도선을 막 이상하게 모양을 막 배치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네 가지 가지고 어딘가 합성을 찾고 이래야 돼. 그러니까 살짝 수학 도형 느낌 같은 문제로 변해가니까 그런 거. 자, 여기까지가 직선도선이에요. 직선도선이고 실제 내용은 아직까지는 어디냐면 124페이지가 됩니다. 124페이지. 자, 직선도선 자기장은 끝났어요. 직선도선 자기장은 거리의 반비례 전류에 비례한다. 그럼 이제 원형도선 자기장을 볼 건데 중요하진 않은데 원형도선을 사람들이 왜 만들었냐 이러면 직선도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류가 만약에 흐르면 요 점의 자기장을 만약에 내가 알고 싶다 이러면 여기는 가까워. 근데 여기 좀 멀어. 여기 더 멀어. 여기 더 멀어. 멀어, 더 멀어, 더 멀어. 아, 여기에 영향 주는 자기장이 각 점마다 다 똑같지가 않아. 자기장을 좀 더 세게 만들 순 없나? 여기 멀어지고 여기 멀어지는데? 그럼 이걸 만약에 원으로 돌려버리면 이 중심의 자기장은 다 반지름에 해당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도선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니까 일정하게 같은 크기가 돼. 자기장이 더 세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직선도선을 원형도선으로 가보면 자기장 세기가 더 세지게 돼.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원형도선이라고 하는데 원형도선에서는 자기장은 어떻게 표시하면 되냐면 자, 이렇게 만약에 돼 있으면 전류 방향을 알려줍니다. 전류가 만약에 이쪽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팁은 문제 풀 때 팁이야. 전류를 표시하는 게 팁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게 돼. 전류 표시하는 거. 전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 전류 표시하세요. 이렇게 전류 표시. 그런 다음에 이제 오른손으로 여기 전류 자기장 이렇게 감으면 아, 나오는 방향이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헌데 이제 여기서부터 손가락을 좀 다르게 쓸 수가 있어. 전류 자기장 이랬는데 요거를 자기장으로 놓고 얘를 전류로 놔도 돼. 여기를 자기장, 이걸 전류. 반대로 놓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류 방향. 이렇게. 전류, 자기장. 그래서 나오는 방향.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다 쓸 수 있어야 돼. 전류 자기장으로 하는 거, 전류 자기장으로 하는 거. 그러면 나침반을 만약에 여기다가 놨다 이러면 자기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고
나침반을 여기다 놨다 그러면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자, 원형도선에서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원형도선은 거리의 반비례 전류의 비례인데 요 R이 반지름이야. 그럼 직선도선하고 원형도선의 공식이 지금 똑같은데 직선도선하고 원형도선의 공식이 지금 똑같은데 그치? 왜냐면 이게 R분의 I 개념이니까 원래는 직선도선은 K 곱하기 R분의 I 원형도선은 K 다시 곱하기 R분의 I인데 요 K 값이 이거보다 이게 좀 더 커. 파이배만큼 커. 이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여기 2파이. 같은 조건이면 직선보다는 원형이 좀 더 크긴 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알고 있으면 돼. 똑같은 조건이면 직선보다는 원형이 더 커. 뭐 이런 느낌. 직선은 어느 지점까지 여기만 가깝고 나머지는 멀잖아. 근데 원형도선은 반지름 기준으로 보면 거리가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다 이러면 얘도 전류 I가 흐르고 여기가 거리 R이고 얘 전류 I가 흐르고 여기 거리가 R이다 이러면 얘가 더 크다 이거지.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흐르고 있어. IA. 그 다음에 옆에다가 원형도선을 이렇게 놔둬놨어. 원형도선을 이렇게 놔둬놨어. 그래서 얘가 IB야. 그 다음에 여기가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데 요 지점이 합성자기장이 0이래. 나름 이제 이것저것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직선도선은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르는데 감아줄 때 이렇게 감으니까 아 여기가 들어가는 쪽 여기가 나오는 쪽. 근데 여기가 합성자기장이 0이래.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나오는 걸 만들어야 돼. 나오는 거 만들어야 돼. 그러면 나오는 거 만들어야 되면 전류 자기장. 아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 그래서 전류 흐르는 방향을 찾을 수가 있고. 그럼 보통 이렇게 될 때는 아 시계 반대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 찾게 만들어. 전류는 시계 반대 방향. 그 다음에 거리가 지금 똑같은데 전류는 어떨 거냐. 그럼 방금 했던 걸로 이제 생각하면 돼요. 직선도선하고 원형도선 비교하면 B는 K 곱하기 R분의 I에서 요 K 값이 직선하고 원형을 비교했을 때 원형이 크다 그랬어. 상수값이 원형이 크니까 같은 거리일 때 전류값은 원형이 더 작아도 되는 거야. 그래서 IA가 IB보다 크다까지 가면 마무리되는 거예요. 됐어? 여기까지 됐어? 원형도선에서 자기장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림 잘 보세요. 그림 잘 보세요. 요렇게 돼 있는 놈이 하나가 있고 전류 이쪽으로 흘러. 요렇게 돼 있는 놈이 하나가 있어. 자, 전류 이쪽으로 흘러. 여기 거리는 똑같이 R이라고 할 때 누구 자기장이 더 세냐 이런 것도 이제 문제야. 자, 누구 자기장이 더 세냐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뭔 차이냐? 전류 방향 표시해보면 알게 돼요. 전류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흘러. 전류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흐르고 이렇게 흘러. 그래서 지금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 다른 상태야. 직선도선은 둘 다 똑같아. 전류 흐르는 거에서 자기장 감으면 나오는 쪽이야. 그래서 직선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 만들었어. 직선에서는. 이제 원형도선 볼 차례인데 원형도선 이렇게 감고 나오는 자기장이야. 아, 여기는 나오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네. 여기는 이쪽이야. 들어가는 자기장 만들어지네. 자, 크기는 이쪽이 더 큰 거지. 자, 여기 가운데 0일까? 아니죠. 0 아니죠. K값 더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나오는 자기장이야.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잘 봐야 돼. 원형도선에서는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합쳐진 거, 포개진 것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솔레노이드인데, 솔레노이드. 자, 솔레노이드는 뭐냐면 원형도선을 많이 꼬아놓은 상태예요. 원형도선을 이렇게 꼬아놓은 게 솔레노이드야. 여기서 긴 쪽이 플러스인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안 알려줍니다.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이게 마이너스 극이야.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전류를 표시해 주는 게 좋다 그랬어. 전류 플러스.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전류 이렇게 흐르고 전류 이렇게 흐르고 전류 이렇게 흐르고. 그러면 내 손가락으로 전류 방향 감아주면 자기장 방향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자기장 방향은 이쪽이 돼.
자, 오늘 처음 했던 거지. N극 방향이지. 여기가 S극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나침반을 두게 되면 N극은 오른쪽을 가리키고, 여기다 나침반 두게 되면 N극은 오른쪽 가리키고, 자기장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 자, 요게 지금 전류가 흐를 때 솔레노이드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진 건데, 솔레노이드는 아주 촘촘하게 감겨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리의 영향을 안 받아요. 중심의 거리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그래서 솔레노이드에서는 합성 자기장, 솔레노이드 자기장 따질 때 뭐만 신경을 쓰면 되냐면 길이분의 가문 횟수 곱하기 전류. 그래, 이게 길이야. 총 길이. 여기 총 길이. 그 다음에 요거는 가문 횟수예요. 가문 횟수. 그리고 I는 전류. 자, 그럼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되는데 요걸 가지고 얘를 비교할 수가 있어, 이제. 자, 얘는 한 번, 두 번 감았다고 치고, 얘도 한 번, 두 번 감았다고 치면, 여기 거리가 L이고, 얘는 여기 거리가 2L이야. 그럼 솔레노이드에서 자기장 세기 비교하세요 이러면 위의식 사용하면 됩니다. 전류는 똑같이 흐른다고 칠게. 전류는 여기도 I고 여기도 I야. 그럼 전류 똑같고, 가문 횟수 두 바퀴로 똑같아. 근데 길이가 1대2니까 자기장 세기는 2대1이 되는 거지. 자, 나중에 다시 봐. 좀 졸린 사람들은 그냥 쭉쭉 나갈 테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도 이제 NS 찾을 수 있어야 돼. 긴 쪽이 플러스 극이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이니까 전류 표시하고, 그 다음에 손 감아주면 돼. 이렇게 감으니까 위가 N극, 이렇게 감으니까 위가 N극. 감는 방향 잘 보세요. 요거 이렇게 감는 거야, 여기. 그래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되고 자기력선은 나오고, 그럼 나와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 그럼 나침반 여기다가 뒀다 그러면 여기가 N이니까 나침반의 N극은 이쪽 가리켜야 돼. 여기가 S니까 나침반 N극은 여기를 가리켜야 돼. 이게 이제 솔레노이드 하는 방법이야.